2004년 10월 10일 싱가포르 파시 판장에서 8세 황나는 집에 혼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싱가포르 전역에서 대규모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3주 후 텔록 블랑가 힐 파크에서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판지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내부에는 9겹의 플라스틱으로 쌓여 심하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쪼그라든 시체가 있었다. 황나는 1996년 9월 26일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는 똑똑하고 행복하며 활동적인 아이로 묘사됩니다. 황나는 털털한 성격과 기민한 성격으로 친구와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자주 돕고 순종적이고 의식이 있는 아이로 간주됩니다. 황나의 아버지는 황칭롱이고 어머니는 황슈잉이며 둘 다 1973년에 태어났습니다. 황나의 부모는 중국 푸지안성 푸티안시티의 농부입니다. 1996년에 칠롱은 부를 찾아 중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가서 파시 판장 도매센터에서 야채 포장업자로 불법적으로 일했습니다. 슈잉은 남편이 싱가포르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이혼하고 황나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푸지안 사업가인 정웬아이와 결혼하여 4년 동안 동거했으며 2003년 초에 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2003년 5월 슈잉은 진타이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황나와 함께 학습맘으로 싱가포르로 이민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저축하고 싶었기 때문에 황나와 그녀의 어머니는 파시르 판장 쇼핑센터 건물 꼭대기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다른 유학생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황나의 어머니는 싱가포르처럼 물가가 가장 비싼 곳 중 한 곳에서 딸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야채 노점 판매원으로 일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그녀와 황나는 도매센터의 야채 포장업자인 툭랭하우와 친구가 되었다. 툭랭호우는 1981년 12월 16일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화목한 4인 가족의 둘째 아이인 툭은 18세에 더 나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싱가포르로 왔습니다. 도매센터에는 중국계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둔 툭이 살고 있다. 툭은 황나와 자주 놀아주고 음식을 사주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녀를 데리고 다닌다. 황나의 삶은 2014년 9월 27일까지 계속됐다. 황나의 8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그녀의 어머니는 가족 문제를 돌보기 위해 아기를 2주 동안 남겨두고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10월 10일 오후 어머니가 그리워 황나는 공중전화를 통해 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 소녀는 어머니에게 온라인 사전을 사고 싶다고 말한 다음 새 샌들을 사기 위해 어떻게 돈을 저축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모녀의 대화는 6분간 지속됐는데 이는 황나의 어머니가 딸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 6분이었다. 황나는 도매센터 근처 푸드코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그 소녀는 파란색 데님 재킷과 버뮤다 반바지를 입고 맨발이었습니다. 황나의 갑작스러운 실종 소식은 어머니와 통화한 지 나흘 뒤인 10월 14일 언론을 통해 처음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실종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은 즉시 출동해 단서를 모으기 위해 대규모 수색을 요청했다. 검색어에는 황나의 키가 1.2m의 짙은 파란색으로 염색한 생머리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황나의 어머니는 딸의 실종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싱가포르로 돌아갔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보았거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의 사진을 사용하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내 딸이 산에 갇히는 꿈을 꾸었을 때 즉시 황나의 어머니는 황나의 행방을 찾기 위해 부키티마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아이를 찾기 위한 엄마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끝났다. 범죄수사부 등 경찰은 소녀를 집중 수색했고 경찰관들은 일일 순찰 중에 소녀의 사진을 들고 다녔다. 자원봉사자들은 수색그룹을 결성했고 실종자 수색을 전담하는 자원봉사단체인 싱가포르 범죄 도서관에서는 정보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70,000장 이상 배포했습니다. 10월 21일 싱가포르 경찰은 황나 실종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툭랭하우로 조사 당시 22세였다. 경찰에 따르면 툭은 싱가포르에 거주할 당시 황나와 꽤 친했고
황나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했다. 툭은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서 중국인 남성 3명이 그 소녀를 납치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툭을 신문한 뒤 집까지 동행한 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돌아갔다. 도중에 그들은 점심을 먹으러 파실 판장 로아드에 있는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한 툭은 이 기회를 이용해 탈출했고 택시를 타고 우드랜드로 간 뒤 둑길을 건너 말레이시아로 몰래 들어갔다. 싱가포르 경찰은 그의 친척들로부터 몇 가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패스트푸드를 파는 52세 남성인 툭의 친아버지는 말레이시아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툭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납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툭은 경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싱가포르를 떠났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툭의 아내 유리 씨도 툭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조호르에 있다고 말했고 황나의 실종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툭은 마지막으로 황나를 만났을 때 망고 2개를 주고 집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한편 현지 경찰은 도매센터 내 툭의 야채 가게를 급습했다. 그들은 잠긴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연 뒤 법의학팀은 방 안의 DNA를 검색해 분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툭이 황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테이블 표면, 심지어 테이블 상단과 하단에서도 여러 개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린이의 지문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의학팀이 벽을 조사한 결과 혈흔이 발견됐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황나는 최근 싱가포르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들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없습니다. 경찰은 황나 씨 가족을 조사하던 중 황나 씨 가족에 관한 몇 가지 나쁜 정보를 발견했다. 첫째, 슈잉은 불법적으로 싱가포르에 입국했습니다. 둘째, 슈잉의 남편 황나의 계부가 강도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딸을 찾는 절박한 엄마였지만 다음 날 타블로이드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툭은 10월 30일 경찰서에 자수했다. 툭은 경찰을 데리고 황나의 시신을 버린 곳으로 갔다. 경찰관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툭을 차에 태운 뒤 몰에서 멀지 않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숲이 우거진 텔록 블랑가 힐 팍 지역에서는 야채를 포장하는데 종종 판지 상자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경련을 일으킨 자세로 썩어가는 황나의 시신을 발견했고 9겹의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황나 씨의 머리에는 멍이 많이 발견됐다. 가해자는 황나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 소녀를 짓밟고 발로 차고 발로 찼습니다. 그러나 황나의 몸이 심하게 부패하고 질 부위에 전객이 없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그에 대한 증거에 직면한 툭은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툭은 황나를 유혹해 망고를 먹으며 숨바꼭질을 하게 됐다. 황나의 옷을 벗기고 묶었다. 그 소녀는 실수로 상자 몇 개에 머리를 부딪혀 발작을 일으켰고 자신의 토사물에 질식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결국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뒤통수를 3번 때려 그녀가 살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황나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본 툭은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는 그녀를 감싸서 야채통에 넣었지만 발견될까 두려워 그녀를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 30분쯤까지 시장에 머물렀다가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집에 가서 TV를 봤다. 오후 8시경 그는 창고로 돌아와 상자를 회수한 후 텔록 블랑가 힐 파크로 차를 몰고 가서 상자를 버렸습니다. 오후 9시쯤 그는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돌려주었다. 2005년 8월 26일 툭은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